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로 야당 쪽 동향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낙연 대표 엊그제 미국으로 출발했는데요. 출국 당일날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표했는데, 지금 종로 지역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역위원장을 사퇴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퇴서를 당에 제출한 것으로 오늘 지금 밝혀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총리직에서 물러나가지고요 종로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작년에 이 대선을 앞두고 사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태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퇴를 했지만은 지역위원장은 그대로 맡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사퇴하겠다라는 이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고, 특히 우상호 의원이 말이죠. 지금 이낙연 대표 미국을 가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계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만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요 종로 지역위원장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계 은퇴한 건 아니지만은 종로 지역위원장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 운신하는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을 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득권, 이거를 내려놓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 말하자면 의원이 됐잖아요. 이재명 의원 됐는데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욕심이다. 기득권 내려놔라. 본인이 대선 주자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양을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 도망가서 의원이 됐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의원직을 가진 거, 이거를 말하자면 좀 톤다운 시키고요.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반대 의미를 내보한 그런 차원에서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요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갖고 있던 의원직까지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은 대선에서 나와서 떨어졌는데 거꾸로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상반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본인이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더 쉽게 그리고 유리한 환경에서 그 기회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 계산까지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당대표 나와야 돼,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를 지금 친명 쪽에서 분위기를 잡아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렇게까지 설치는 후보는 처음 봤다. 지금은 이제는 좀 쉴 때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당대표 선거는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은 5년이나 남았는데 좀 길게 보고, 원내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 길게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좀 쉴 때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과 관련해서, 물론 이번 지방선거는 구도상으로 지게 돼 있던 선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재명 의원이 또 나갔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 하다못해 우리가 크게 승리는 못하더라도 서울에서 구청장하고 광역에서 한두 개 정도 더 건질 수 있었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이 원해서 출마했다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당이 원하기는 뭘 당이 원했느냐,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원해서 개항을 해 나갔다 오는 거,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영길 후보 나올 때 서울 지역 의원들 반응 같은 거 다 보도가 됐던 거 아니냐. 갑자기 왜 인천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한 사람이, 더군다나 대선 패배 책임 있다고 물러난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장이냐. 성적표가 말해줬다. 서울시장 나와서 서울 전적에서 전 거 아니냐. 이번에 지방선거 진 게 그 두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마저도 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러한 유인태 사무총장의 평가는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이 언론에서 지적됐던 이 생각, 참패론, 그 당사자는 바로 송영길과 이재명이다.
이러한 책임론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진중하게 이 당 대표 나오는 거 포기하라. 이러한 압박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팬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개딸, 이 강성 팬덤이잖아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부터 3번 연거푸 진 것도 저런 강성 팬덤의 영향을 받은 탓이고, 강성 팬덤이 자산일 수는 있지만은 거기 끌려다니면 다 망하는 길이다. 옳은 얘기죠. 예. 그러면서요, 최근에 혁신 이 비대위원장 왜 거절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은 무슨 놈의 쓸데없이 혁신 비대위냐, 2달짜리 혁신회의가 어디가 있고 전당대회 잘 관리해서 이 내분을 어떻게 좀 잘 수습하고 할 사람이 맞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586 용태론과 관련해서 586 용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계속 의원 선수만 쌓아가는 사람들이 젊은 후배들한테 자리를 넘겨주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왜 꼭 대상이 586으로 되는 거냐. 중진 중에서 중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중진들은 이제 용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요, 이 586을 갖다가 그룹으로 딱 찍어가지고 모두가 용퇴하라 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본인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친문의 핵심이죠. 100%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은 출마하고 당선 가능성도 제일 높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개양 출마 자체가 당 대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의 길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뚜껑을 따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출마하고, 그리고 가장 유력하다. 예. 그리고 이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에요, 과욕 부리면 안 돼,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룰이나 시기 문제를 바위처럼 놓고 미동도 하지 않고 대회를 치러야지,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면 이해 충돌 문제로 넘어가서 위아래 할 것 없이 충돌하게 돼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러한 강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잖아요. 이 서울의 소리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공개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서울의 소리에서요, 상당히 충격적 입장을 정했어요. 바로 뭐냐? 본래는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우리 보수 단체들이, 또 우파 유튜버들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서서 보수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서울의 소리에서는 어제 본인들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타겟 수적 아크로비스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안 해. 어디 가서 하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더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양산에서 폐륜 집회를 하는 사람 중에는 박근혜 지지자가 전혀 없고 전부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양산 사저 집회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지지자니까 자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 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사저 시위와 관련해서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언급을 가지고 막말, 그 다음에 욕설, 소음 시위를 좀 비호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욕설, 소음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보복 시위를 계속하겠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법과 원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막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는 그 집회 자체를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시위한다고 할 때, 보복 시위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 밝혔느냐? 일주일 내로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존경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을 하겠다. 스피커 소리가 빵빵한 차도 2대 제작 중이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시골 장터 마냥 기가 막힌 현상이다.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처음 아니에요. MB 대통령 때 얼마나 더 심하게 했잖아요. 몇 달간을, 넉 달 동안이나 했고요. 현직 국회의원, 그 당시에 박영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까지 집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양산 사제는요, 현직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질적으로 지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으로 타겟을 수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원진 대표가 거기 지지자들, 시위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이렇게 해서 딱 판갈라 놓는 바람에 지금 타겟을 윤석열 대통령 집 쪽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죠. 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발언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검사라면 모르지만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을 법만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한 나라의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탑에서 이걸 판단하고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법대로라고 말한 것은 검사라면 몰라도 대통령은 좀 아니다. 그리고요, 유튜버들이 이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이나 이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하고 빈 구멍을 찾아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그거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대통령으로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또 국민 여론과 시선, 또 우리 사회의 아주 최소한의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러한 좀 비판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시민 이사장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어요. 유죄, 이 부분 유죄, 부분 무죄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상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다시 가격하고 있고 항소할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은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다 저지를 수 있고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맹자의 이 고사성어를 인용하고 있어요. 무수호지심 비이냐. 그러니까 수호지심이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비이냐. 사람이 아니다. 이런 또 얘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판 결과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저희도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는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요, 왜 한동훈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지금 장관이 사과해야 되냐라고 보냐면 바로 방조했다는 거예요. 방조. 자, 뭐라고?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녹취록을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 기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일 것일 텐데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장관이 방조했다고 보는데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 씨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가 있고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는데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역시 굉장히 참 뻔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요.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KBS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 발언 중에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어준이 TBS 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방송 전환이 김어준 씨 딱 찍은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발언에서 뭐라고 이 언론 라디오 KBS 뉴스 인터뷰에서요, 눈에 띄는 얘기 중에 하나가 TBS 교통방송에서 교통 기능을 빼고 교육을 넣겠다는 건데 특정 프로그램, 즉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개편하는 건 맞는데 김어준이를 딱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으로부터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고 더군다나
TBS 교통방송은 독립법인화되어 있어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1년에 세금 300억씩 갖다 쓰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독립을 했으니까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게 맞고 또 100% 갑자기 독립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점차 줄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쇠퇴한 기능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교육을 제안했지만은 요즘에 아이디어가 저한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요, 꼭 교육방송이 아니고 다른 또 방송으로 방송도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교양,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서울시 산하단체 문화예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이런 거를 중개하는 기능을 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건 시의회에서 논의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보면요, 딱 교육 특정 분야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이 방송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지금 이제 개딸들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친문계들 문자 폭탄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내놓는데 이익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개딸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개딸들 강성 팬덤의 지지는 커지겠지만은 그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말이죠. 반비례해서 중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 대다수층은 결국 이재명에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팬덤 정치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코로나서부터 시작하고 미중 이 갈등이라든가 등등. 자, 북한의 비핵화 거부라든가. 그런데 여기서 팬덤 정치만 메인다? 그러면 제대로 된 여론 형성도 안 될 거니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책 이 성공을 하는데도 장애가 되는 요인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거 딱 하나, 즉 개딸들 문자 폭탄, 이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건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딱 이거 하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북에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요,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포지티브의 힘, 이런 제목의 글에서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와 지지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대를 확대할 것이다.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할 것이다.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 그리고 국민은 지지자들을 통해 정치를 보는데 이재명의 동료들은 이재명 다움을 더 많은 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의사를 관찰하는 더 효율적 방법이 될 것이다. 오래간만에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반대와 투쟁을 넘어서 실력에 기반한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인데 깨어있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 억압의 힘이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거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진정성이 있다면요,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쉬운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까지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폭탄, 친문에서는요, 문자폭탄 양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나선 이 홍영표, 이원우. 홍영표는요, 상당히 조직적 배후가 있다.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도 최근에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항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개딸들이 또 이 치매다, 이런 또 이 광고물을 이 대자보를 사무실 앞에 깔아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개딸들의 활동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으니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홍영표 매일같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 대목은 비판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